삐딱 토크입니다. 삐딱한 상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삐딱한 상관왕들과 함께 2021년 삐딱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술 상관왕 조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요? 네, 좀 좋은 일이? 예, 좀, 좋은 일이 있답니다. 뭔가 곧 발표될 것 같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좀 크게 좀 보도 좀 해주세요. 아유, 당연하죠. 우리 뭐 삐딱하게 보도해드려요. 아니, 좀 정상으로 정상으로. 아주 대문짝만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 고지삼관왕 최영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 새해는 그 변호사님은 뭐 돈 번다고 했는데 돈 많이 벌려요 어떻게? 이제 계획이? 벌어야죠. 이제 시작인데. 뭔가 이렇게 같이 좀 그럽시다. 좀 뭐 이게 또 주식 요새 많이 한다는데 주식해요? 아니 부동산을 해야죠. 주식. 아 부동산 주식 안전빵. 저는 둘 다 젬병인데 아, 그리고 저기 다음부터 저 네. 소개할 때 네. 조금 바꿔줘요. 어떻게 해요?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아 밑자락에 까시는 거 보니까 뭔가 큰 거를 지금 물어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? 네? 안 나오시는 아니, 거 이제 나와야지. 아, 그건 아니고 아니, 삐딱 토크 나와야죠. 그 네. 말씀하신 네. 거예요. 네, 네, 네. 삐딱 토크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. 자, 우리 뭐 또 2021년이 되어도 세상이 그렇게 안 바뀌어서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징계 2달 받았는데 법원이 뭐 기각해서 다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집에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하여튼 이 정치적인 파장 2021년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아, 나 지금 2020년에는 네. TV나 모든 게 전부 윤고추 음, 뽕짝이야. 음, 윤석열, 음. 코로나, 음. 추미애. 아하. 그다음에 뽕짝 저기 맨날 이제 트로트밖에 안 나와. 트로트. 네. 오. 윤고추 준비해 뽕짝. 아. 그리고 지금 계속 정부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때리니까 그 전엔 윤짜장이었는데 이제 윤쟁반짜장이 돼버렸네. 커졌어요? 더 커졌어요. 더 커졌어요. 몸값이 더 네, 더 올라갔죠? 커졌어요. 네.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.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장관이 완패죠, 완패. 그렇죠. 완패. 완패죠. 회복될까요? 회복 불가능할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그 전에는 그 윤석열에 대한 그 지지가 사실 저는 그냥 민심을 반영하는 정도로 봤어요. 이제 문재인 싫다라는 표현을 저기다 하는구나. 근데 지금 이게 상수로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 새로 보는 거예요? 윤석열의 가치를 다시 본다? 이거 진짜로 대통령감이다 하는 식으로 상수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바뀌잖아요. 근데 그 직접 그 저기 이게 전화 건 게 아니고 예. 기계로 하는 거 예. 있잖아요. 응답. AI로 쓰는 거. 네, 네. 그거를 하면 윤석열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그거 할 때는 아직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샤이 보스들이 말을 잘 안 하는데 또 기계로 할 때는 항상 1등 나와요. 이 검찰 개혁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요. 검찰 개혁이 이제 뭐 우리 안 국장님이 표현했듯이 검찰 개혁이 윤석열 내쫓기가 검찰 개혁인 것처럼 이게 비춰지게 됐거든요 이제. 결국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. 공수처 신설로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완성된 거다라는데 웃긴 게 공수처 만들자고 검찰 개혁했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문 대통령한테도. 그리고 뭐 공수처 만들고 윤석열 내쫓는 게 마치 검찰 개혁이 완성이냐고 하는데 이게 검찰 개혁 이거 하자고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공수처 만들고 윤석열 내쫓는 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의아스러워요.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권이 이제 경찰에 넘어가는데 그래도 6대 큰 거는 직접 수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요것도 뺐겠죠. 왜냐 요거 놔두면 현 정권이 위험해지니까 근데 뭐 그렇게 진짜로 뺐을까요? 진짜 뺐겠죠. 그리고 이제 공수처 통해 가지고 이제 윤 저기 총장의 그 저기 에킬레스건을 뭐 장모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너도 하면 같이 죽을래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. 너도 같이 죽을래? 네,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검찰청장이지 않습니까? 그럼 이제 기소권밖에 못 가지면 검찰청장이 기소청장이 될 것 같아. 기상청장하고 같은 급수로 만들. 그렇게까지 진행은 못 시킬 거예요. 기소권만 수사권은 원래 그
수사권은 검찰에 있는 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, 헌법에? 그게 쉽지는 않아요. 아. 근데 이거 좀 뭐 살으려고 뭐 양쪽이 뭐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. 이거 외나무다리죠. 뭐 둘 다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. 그렇군요. 혹시 뭐 이런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번 2021년에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다. 이건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민심 회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들이 다 그러는데 그 보궐선거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서울은 백신으로 부산은 저기 가덕도 공항으로 휘어쳐서 그 순간에 그냥 빡빡 해갖고 하고 그다음 이제 대선은 네. 이렇게 해도 또 대선은 또 저기 미국 대통령 바이든 어떻게 잘 그거 해가지고 뭐 평화 통일 어떻게 이슈를 그런 걸 만들어서 다른 이슈 막 죽이면서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민생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정권 창출에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그 민심과 떨어졌어도 어쨌든 이 정치적인 정력적으로 볼 예, 때는 예, 예. 뭐 별로 그 정부에 당시에 이제 게 없군요. 그 당시에 이슈를 딱 만드니까 그 다른 게 그냥 함몰돼 버린 거죠. 그 이슈. 물론 뭐 이게 항상 그 보수 정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보수 정당이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가지고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 사이에 박빙이에요. 사실은 이게 박빙인데 지금 저는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 부대 그 극우 세력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으로 인해서 네. 지금의 민주당 거대 여당이 민주여당이 탄생된 거잖아요. 지금과 같이 지금 민주당 골수 분자들 아니면 그 제2의 탄돌이라고 할게요. 박근혜 탄핵이 되면서 국회 들어온 사람들 거대 여당이 됐잖아요. 그거에 대한 반감 시민들의 반감들이 점점 누적되고 있거든요. 결국 그렇다고 하면 저는 위험할 것 같아요. 지금 민주당한테 엄청난 그 위험이 잠재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명박근혜 이런 이제 그 일 때문에 싫어했던 국민들도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그게 그거다라고 하면은 네. 이게 거기다 넘어갈 또- 수도 있겠네 거기다 또 국민의힘으로. 기대치가 있었잖아요. 기대치. 네,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니까 더 실망은 더 크죠.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싫어한 이유 중에서는 대표적인 경우죠.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걸 항상 지적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기본 정책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 들어봤죠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이었는데 두 가지 다 실종돼 버렸잖아요, 이제. 아 실종이 실종이 돼버렸어요. 두 가지 근간이 다 실종이 돼버렸고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요번에 추윤 갈등 때도 그렇고 완전 방관자가 돼버려서 문 대통령이 거의 무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 실종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망했잖아요. 근데 문 대통령이 사과나 책임을 전혀 통감하지 않아. 그 장관들도 계속 살려줬잖아요.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책임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?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취임하면서 인간이 먼저다 했잖아요. 가만히 보니까 죄인이 먼저야. 또 단칼에 보내시는군요. 요즘 표정도 바뀌었어요. TV 나온 거 보면 이제 좀 굉장히 옛날에 그 부드럽고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.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, 그죠? 스트레스가 많은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해 보세요. 왜 그러면? 그 밑에 참모들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참모 얘기 나왔는데 그 그러면 밑에 참모들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딱 제대로 떠오르는데. 여론을 전해주지 않고 너무 방관자로만 취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고 대화를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, 다들. 그러니까 그 참모가 눈에 보이는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일 겁니까? 아니면 진짜 숨어 있는 실세일까요? 참모의 대빵은 뭐예요? 누구의 참모의 그 대빵은? 노영민 비서실장인데. 당연하죠. 그 새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은 아니고. 그럼 민주당 골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참모도 있고 똑같아 다들 보면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뭐 검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 민주당의 정정순 국회의원 구속돼서 재판을 3번이나 받았어요. 근데 갑자기 무슨 고발장을 대신 써주지 않았냐 이런 거 갖고 막 논란이 붙고 민주당 충북도당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 생각하다 뭐 이런 성명서도 냈고 검찰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그 검찰이 이런 걸 이렇게 대신 써줍니까? 아니, 고발장 안 같은 써주죠. 거를? 안 써주죠. 뭐 자존심 상하더라도 안 써줄 것 같은데? 안 써주는데
사실은 뭐 실체 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. 절차적 진실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실체 진실이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발이나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해요. 중요한 거는 고발인 조서를 받을 때 네. 그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를 총 정리를 해요. 네. 사실 이런 실체가 중요한 거지 고발장 표지를 누가 썼느냐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. 근데 혹시 정정순 의원 측의 주장대로 고발장을 대신 써주고 했다면 그러면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? 안 됩니다. 대신 써줘도? 그렇죠. 본인의 본인의 의사에 부합을 하면은 되는 거죠. 고발인의 의사에 부합이 된다고 누가 하면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걸 뭐 검찰이 써줬다 하더라도. 그렇죠. 그것도 처음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쓰면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고발은. 그러면 구두로 하면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. 네. 그렇죠? 그러면 네. 그 사람이 법률적인 용어를 잘 모르면 법률적인 용어 이유라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수 내가 대신 써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요즘 민주당 전체한테 느끼는 게 좀 어른스러운 모습이 없어요. 정부 여당이라는 그 어른스러운 모습, 아버지의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색한 변명에 자기 합리화에 이런 거밖에 보지를 못해요. 글쎄 뭐 마포구 구의원은 파티하다 걸렸는데 네. 사무실인 줄 알았다고 하는.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 과연 정정순 의원 이게 문제 삼는 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이건 좀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. 언제쯤 재판 끝날 것 같아요, 1심? 저는 뭐 내년 올해 상반기는 거의 다 넘겨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1심이요?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검찰이 이거 보석 받아들이겠어요? 법원이 아니 우선 검찰이 저기 그 승인해줘야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 그렇진 아니에요? 않아요. 그렇진 않아요. 그렇진 않아요.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형량을 평가할 때 죄가 어느 정도냐도 그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비치냐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죄질이 더 나빠질 수 있어서 자충수가 될 수 있어요. 정정순 의원의 때는 물론 이미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모론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진 않겠지. 뭐 최대로 나빠질 만큼 나빠졌어요. 사실은. 최후의 카드일 수도 있다.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. 그렇죠. 어쨌든 가진 노력은 다 하는 과정이 하나일 수도 근데 있겠네요. 이게 인심을 더 잃을 수가 있다고 이제. 우리 너무 민주당 오늘 너무 깐 거 같은데 좀 옹호하는 발언 좀 해줘봐요. 아니 뭐 옹호해 주려고 해도 뭐 그렇게 참 나도- 옹호할 만한 게 없어서. 나도 엄청난 친민주당 적인데. 근데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. 하여튼 뭐 거기다가 숟가락 놓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은 좀 웃기더라고요. 그 뭐 성명서 내고 뭐 하였더라고요. 숟가락이 안 넣어져. 자꾸 안 넣어져. 그렇죠? 자꾸 떨어져. 숟가락이 네. 놀라고 그러는데. 국민의힘 성명서도 좀 제가 좀 재밌는 거는 도당위원장이 이제 직무정지가 됐잖아요. 그리고 수석 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더라고. 이거 좀 나름 중요한 건데 그 좀 모양새가 빠졌다. 에이구 내지 말지. 뭐 남들 싸우거나 말거나 검찰이나 민주당이 괜히 뭐 그 숟가락 놓으려고 하다가 뭐 그다지 본전도 못 뽑은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또 검찰 관련 문제 개혁 문제가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하여튼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삐딱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